살려주세요! 이무기님, 제발 절 잡아먹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시대 무사 김겁날이라고 합니다. 전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어려운 이들을 도왔는데요. 일단 도련님, 바다 비린내가 장난 아니구만요. 어촌이니까 그렇지. 빨리 여길 벗어나야. 아이고, 내 딸은 안 된다! 아버지, 감히 내 딸을 이무기에게 바친다니! 그냥 날 잡아가라, 이놈들아! 헉, 너무 미인인데? 근데 대체 뭔 일이래요? 이무기 때문이지 뭐. 이무기요? 이 마을에는 동굴 깊은 곳에 사는 이무기한테 매년 처녀를 바치고 있어. 올해는 저 처녀가 재물이 되는 것이지. 아니 왜 그런 끔찍한 풍습이? 이무기가 노하면 바다에 태풍이 치고 마을 사람들이 고기를 못 잡아서 쫄쫄 굶어. 제가 나설 차례군요. 야? 안녕하시오, 낭자. 네? 나는 김겁날이라 하오. 낭자가 안타까운 일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대를 도우려 하오. 그게 정말인가요? 모사님, 제 딸아이를 도와주신다니! 저는 초이라고 하옵니다. 모사님, 제발 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어촌 마을에 머무르며 초이가 이무기에게 바쳐질 날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사님, 드디어 내일이 제가 이무기에게 바쳐지는 날입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낭자 대신 여장을 하고 이무기를 찾아가겠소. 전 모사님이 다치실까봐 걱정되옵니다. 초이, 모사님, 실은 계속 여기 머물면서 초이 낭자를 사랑하게 됐소. 저도요. 모사님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그럼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오. 만약 내가 이무기를 죽이는 것에 성공하면 흰색 깃발을 달고 오겠소. 하지만 실패했다면 붉은 깃발을 달고 올 것이오. 날 믿고 기다려주시오. 그렇게 저는 초이와 무사히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무기에게 바쳐지는 날이 다가왔죠. 무사님, 이무기가 사는 동굴이 보이는구만요. 좋아!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다! 이번에도 참 맛있게 생긴 처녀가 왔구나. 자, 그럼 천천히 씹어 먹어볼. 씹어먹히는 쪽은 바로 너다! 죽어라, 이 끔찍한 괴물아! 저는 이렇게 처녀인 척 변장을 하고 방심한 이무기를 죽일 수 있었죠. 그리고 무사님, 해내셨구만요. 이제 초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근데 깃발에 이무기의 피가 튀었어요. 붉게 변했는데 괜찮겠죠? 뭐 어때?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자고! 저는 그렇게 초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제발, 무사님. 저는 이미 몸도 마음도 당신의 아내입니다. 부디 무사히. 저건 무사님이 타고 가신 배인데? 붉은 깃발이. 만약 내가 이무기를 죽이는 것에 성공하면 흰색 깃발을 달고 오겠어. 하지만 실패했다면 붉은 깃발을 달고 올 것이오. 무사님이 돌아가셨어. 제 잘못입니다. 제가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무사님이. 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초이는 제가 죽은 걸로 오해하고 절벽에서 몸을 던졌죠. 초이! 내가 무사히 돌아왔어! 이무기를 단칼에 죽이고! 응? 이건 초이의 신발인데! 설마! 안 돼! 안 돼! 초이! 왜 그런 짓을 한 거요? 그렇게 저의 실수로 두 번 다시 초이를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불쌍한 초이의 넋을 기원해 주었고 초이가 죽은 자리에는 그녀를 닮은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처녀가 100일 동안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죽었다 하여 그 꽃을 백일홍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백일홍의 꽃말은 그리움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제가 깃발의 색을 한 번 더 확인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다 꽃이 된 여인의 이야기 백일홍의 설화였습니다. 언니 출근하는데 인사해줘야겠다. 언니 출근 잘. 벌써 일어났어? 나 갔다 올게.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여고생인 김블린입니다. 저에겐 취준생인 언니가 한 명 있는데요. 또 불합격이네. 언니.
지원했는데 언니는 1년째 취업이 안 돼 소가리를 했어요. 이 친구 민지는 혼양기업 합격했다더라. 민지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 해봐. 알아서 할게. 그 말만 벌써 1년째야. 이렇게 시간만 허비하고 있을래? 엄마는 언니를 못마땅해 했고 언니는 점점 지쳐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가 있는데 왜 난 아무것도 못 가는 걸까? 여직원만 구합니다. 저희는 스타트업 속옷 회사로 앞으로 꿈을 키울 가족 같은 직원을 구해요. 좀 이상한 회사 같은데? 그 말만 벌써 1년째야. 이렇게 시간만 허비하고 있을래? 그래, 내 처지에 여기라도 이력서를 내보자. 언니는 그렇게 조급한 마음에 회사를 지원하게 되었죠. 김비안 씨, 오늘부터 일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비안 씨 마음에 들어서요. 아, 네, 가능해요. 언니는 당일에 일하라는 회사에 아무 의심을 갖지 않았죠. 하지만 다 알다시피 저희가 여성 속옷 회사다 보니 여직원은 직접 입어보고 일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있어요. 그럼 저도... 왜요? 싫으세요? 다른 면접자 많으니까 그만! 아, 아닙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결국 언니는 이 일마저 못하게 될까봐 이상해도 꿋꿋이 해야 했어요. 어머, 우리 딸 엄마가 취업기념으로 갈비 구워놨어. 아, 나 좀만 이따 먹어도 돼? 그래 쉬어. 언니 많이 힘든가 보네. 그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응원해주자. 전 고생하는 언니를 보고 일찍 일어나기로 마음먹었죠. 언니 출근하는데 인사해줘야겠다. 언니! 벌써 일어났어? 응, 언니 잘 다녀와. 언니! 전 코트 안에 속옷만 입은 언니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 피아나, 너 속옷 차림으로 어디 가겠다는 거야? 그게... 언니는 결국 모든 사실을 부모님에게 털어놨고 결국 당장 여기 대표 나오라고 해! 아니, 뭐 하시는 거? 당신들 지금 이게 정상적인 회사야? 소중한 딸들 속인 죗값 똑똑히 받아! 부모님은 이 모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셨고 언니를 당장 그만두게 했죠. 엄마, 아빠, 난 어디라도 일해야 할 것 같아서 생각이 짧았어. 아니야, 비안아. 엄마가 그동안 너무 비안이한테 뭐라 해서 미안해. 맞아. 엄마 아빠가 믿고 기다려줬어야 하는데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을게. 그렇게 부모님 역시 언니를 나무랐던 자신들을 반성하게 되었죠. 언니는 이 계기로 더 열심히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모든 취준생 언니 오빠들 파이팅 하시고요. 부모님들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옆에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는 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김핑크라고 합니다. 저는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내 최애 인형, 내가 좋아하는 핑크색 옷을 입혀줘야지. 김핑크, 엄마랑 시장 가자. 네, 나가요. 김핑크, 자, 히잡 써야지. 여성은 살을 드러내면 안 돼. 왜요? 여자는 정숙해야지. 이슬람법을 지켜야 한단다. 좀 불편한데. 네, 엄마. 하지만 저는 칙칙한 히잡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엄마, 이거 봐요. 엄마? 누가 엄마인지 모르겠어. 엄마! 엄마! 김핑크, 엄마가 꼭 옆에 붙어있으랬잖니. 아, 저는 겨우 엄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핑크, 자, 생일 선물이다. 이런 히잡은 많이 있는걸요. 많이 해줘서 새로 샀는데. 그래도 생일인데 개성 있는 선물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답답하고 이쁘지도 않은 히잡을 선물이라고 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내 개성을 찾고 싶어. 히잡이라면 지긋지긋해. 그러게, 나도 꾸미고 싶은데 히잡 때문에 쉽지 않아. 히잡으로 꾸밀 수는 없을까? 히잡이 핑크색이라면? 예쁠 것 같은데? 저는 곧바로 핑크색 히잡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와! 김핑크 너무 예쁘다! 너 히잡 어디서 구했어? 히잡을 패션으로 생각하다니 대단한데? 친구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용기를 가진 전 더욱 화려한 히잡 패션을 선보였고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히잡으로 더 사랑스럽게 댓글이 달렸네?
제 히잡 패션 사진에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히잡이 장난이냐? 와, 난 히잡 쓰기 싫은데 좋은가 봐. 히잡은 여성들을 억압하는 도구야. 뭐야, 억압? 나처럼 개성있게 꾸미고 다니면 되지. 괜히 부러워서 저러는 거임? 저는 제 패션을 욕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한 번만 봐주세요. 뭐지? 너는 가정교육을 안 받았냐? 여자가 히잡에 장난질을 하다니? 죄송해요. 이건 그냥 패션이에요. 뭐? 도덕경찰을 부르겠어, 이 문란한 여자야! 문란? 저건 내가 유행시킨 히잡이잖아. 문란한 것들은 다 죽어야 해! 저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히잡은 패션이기 전에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족쇄인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 뒤로 SNS를 통해 히잡을 쓰지 않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시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히잡은 선택입니다. 미쳤구만 미쳤어. 히잡을 쓰세요. 당신들을 위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쓰지 않을 겁니다. 법을 지켜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쁜 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저를 잡아라! 이거 놔요! 너를 풍기문란죄로 체포한다! 그렇게 저는 풍기문란죄로 징역 40년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단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요. 히잡은 지금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억압에서 벗어나 쓰고 싶은 사람만 쓸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요. 넌 하리대기? 오군행님이 살아나셨다! 안녕하세요. 전 불라국의 7번째 공주로 태어난 바리대기입니다. 저의 탄생은 축하받지 못하였는데요. 꼭 아들을 낳아주시오. 이번엔 꼭! 일곱 번째 공주님이십니다. 또 딸이란 말이냐? 여보, 제발 자비를. 에이, 쓸모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 내다 버리거라. 여보. 그렇게 전 딸이라는 이유로 옥함에 넣어져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잉? 저게 뭔가? 에구머니나 아기예요. 늙은 나이에 자식이 없어 외로웠는데 하늘이 우리에게 아이를 내리셨나보. 우리가 잘 키워봅시다. 다행히도 저는 노부부가 걷어주어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불쌍한 것, 다리가 다쳐 어찌나 아플까? 호, 내가 도와줄게. 유독 불쌍하고 약한 이들에게 마음을 쉽게 주던 저는 머리도 좋아 눈치도 빠른 편이었죠. 내 얼굴은 확실히 부모님을 닮지 않았구나. 내 진짜 부모는 어디 있을까? 부디 진실을 말해주세요. 전 어디에서 왔나요? 저런, 벌써 눈치를 챘구나. 우리가 많이 부족했더냐? 아닙니다. 키워주신 은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만 친부모가 그립습니다. 너는 이 귀한 옥함에 넣어져 바다에 실려왔단다. 그랬군요. 저는 친부모님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제 그리움이 커지고 있는 동안 오구대왕은 몹쓸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불치병이옵니다. 방법이 없겠는가? 하나 방법이 있사온데 저승에 있는 약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사옵니다. 저승? 그곳을 누가? 네? 거길 가라고요? 평소에 저희한테 잘해주셨나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싫어요. 모두 날 외면하다니. 잠깐, 한 명이 더 있잖아. 여봐라, 바라대기를 찾아와라. 오구대왕은 병이 낫기 위해 저승에 약수가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약수를 구해올 사람이 아무도 없자 오구대왕은 옥함에 넣어서 버렸던 저를 그제서야 떠올렸습니다. 내가 네 애비다. 저분이 내 아버지? 사정이 있어 그동안 보지 못했지만 이 애비가 저승의 약수가 필요하다.
무도한 효를 다했으면 좋겠구나. 제가 아버지의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저는 친아버지를 만났다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저승으로 곧장 떠나야만 했습니다. 서운했지만 얼른 병을 고쳐드리고 싶었던 저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죠. 좋아요. 도와주세요. 용사님, 도와주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미안해. 안타깝지만 아버지의 약을 구해야 해. 제발 저희를 두고 가지 마세요. 내가 지금은 비록 가지만 너희들을 꼭 잊지 않겠다. 힘들게 도착한 저승은 길 잃은 영혼들로 가득했어요. 그들도 오구대왕처럼 아프고 힘든 사람이라 생각하니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꼭 돕기로 약속하고 당장은 약수터로 향하였습니다. 누구입니까? 저는 약수터지기입니다. 저는 불라국에서 온 공주 바리대기입니다.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약수가 필요합니다. 교신이 깊고 어여쁘구나. 한 사람이 이곳까지 많이 힘들었겠소. 감사합니다. 약수를 주겠습니다. 다만 나와 혼인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약수터지기 동수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약수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고. 무슨 일입니까? 바리대기 공주님, 오구대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건가? 아버지, 눈을 떠보셔요. 제가 왔습니다. 제가 너무 늦은 탓인지 오구대왕은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약수가 효능이 있기를 바라며 죽은 오구대왕의 입에 약수를 흘렸습니다. 그때 아버지, 일어나셔요. 넌 바리대기? 오구대왕님이 살아나셨다. 바리대기 공주님이 왕을 구했다. 내가 널 버려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정말 날 살렸구나. 부모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미안하다. 너라면 이 나라를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놀랍게도 오구대왕은 되살아났고 제 공을 치하하기 위해 저를 공주로 인정하고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 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은 감사하지만 좋아요. 도와주세요. 용사님, 도와주세요. 저승길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더군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그들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길 잃은 영혼들이 계속 걱정되었던 저는 오구대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저승으로 돌아가 영혼을 인도하는 신이 되었죠. 비록 전 태생은 버림받았지만 그 덕에 오히려 불쌍한 이들을 이해하고 돕고 싶어하는 자애로운 마음씨를 가질 수 있었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 여러분들도 멋진 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버림받은 공주에서 저승의 신이 된 바리대기, 바리공주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릴린, 세 번째 이혼 소감이 어떤가요? 결혼을 또 할 생각이 있나요? 다음 영화는 언제 찍으시나요? 안녕하세요. 20세기 최고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예요.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화려한 여배우기 전에 사랑이 고팠던 평범한 소녀였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 언제 와요? 7밤만 더 자면 올 거야. 거짓말! 저는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며 고단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엄마는 바빴는지 절 만나러 자주 오지 않았고요. 예쁜 아가씨, 너도 TV에 나올 수 있고 스타가 될 수 있어. 예쁘기도 하지. 자라면서 저는 점점 예뻐졌어요. 아줌마는 제가 대스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예뻐지는 제 모습이 좋아서 저는 화장대 앞에서 몇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저기 저 여자 좀 봐! 너무 예쁘다! 꼭 연예인 같은데? 연예인인가? 가서 물어보고 사인 받자. 다들 날 좋아해주네. 너무 기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어른이 된 저는 마을에서 최고의 미인 대접을 받았죠. 늘 외로웠던 저에게 사람들의 관심은 즐거운 것이었어요. 연예인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래, 바로 이거야!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저는 신문에서 모델을 구하는 구인글을 보았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도전했습니다. 꿈을 향한 첫 번째 걸음이었죠. 이 포즈로 할까요? 좋아요. 그렇지.
그쵸? 뷰티풀 최고예요. 그렇게 저는 활발한 모델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재능이 있던 것인지 아주 순조로웠죠. 하지만 내가 분명히 말했지. 모델 활동하지 말라고. 이건 내 일이야. 당신이 뭐라 할 자격 없어. 난 네 남편이야. 내 말을 들어야지. 그럼 남편 하지 마. 이혼해. 하지만 제 남편은 모델 활동을 반대했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릴린, 영화를 하나 찍을 건데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배역이 있어요. 배우 할 생각 있어요? 당연하죠. 할래요. 저는 우연한 기회로 영화에 캐스팅되었어요.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죠. 이번엔 금발의 백치미인 캐릭터네. 어떻게 연기해야 좋을지 분석해봐야겠어. 저는 캐릭터 분석을 위해 다양한 책을 읽고 대학 강의도 들으러 갔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리고 영화는 대박을 쳐서 슈퍼스타가 되었는데요. 마릴린 씨, 이번 영화에서 금발의 백치미인 그 자체였어요. 네, 제가 캐릭터 분석을 꽤 괜찮게 했죠? 실제 본인 모습과 별 다를 게 없어서 아닌가요? 이번 주말에 개봉한 영화 봤어? 마릴린 먼로가 머리 텅텅 빈 연기 너무 잘하더라. 원래 그렇다잖아. 그래도 예쁘면 돼. 좀 더 눈에 힘을 풀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좋아요. 딱 대중들이 보는 당신의 모습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해진 건 좋았지만 사람들은 제가 영화 속 캐릭터처럼 실제로도 멍청한 금발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배역에도 도전해봤지만 사람들은 백지민 마릴린에게만 열광했죠. 그리고 여보, 나왔어. 정신! 제정신이야? 결혼한 여자가 왜 그런 천박한 촬영을 하는 거야? 제발, 제발 부탁이야. 얼굴을 때리지 말아줘. 저는 두 번째 남편의 폭력에 또 이혼을 했어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너무 잠들 수가 없어. 약을 더 먹어야겠어. 대중들과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저는 점점 약물에 의존하기 시작했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마릴린, 난 더 이상 당신이 다른 남자들에게 한눈 파는 걸 견딜 수 없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제 세 번째 결혼도 금방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릴린, 세 번째 이혼 소감이 어떤가요? 결혼을 또 할 생각이 있나요? 다음 영화는 언제 찍으시나요? 저는 이혼 후 대중들의 관심을 피해 숨어 지내며 심리치료도 해보았지만 실패했어요. 저는 점점 약물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눈에 힘을 풀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좋아요. 딱 대중들이 보는 당신의 모습이네요. 실제 본인 모습과 별 다를 게 없어서 아닌가요? 이번 주말에 개봉한 영화 봤어? 마릴린 먼로가 머리 텅텅 빈 연기 너무 잘하더라. 원래 그렇다잖아. 그래도 예쁘면 돼. 잠이 오지 않아. 최고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추정되며 평소 우울증과 불안증이 제가 행복했을 때요? 1950년 한국 전쟁 때 위문 공연을 했을 때였죠. 그땐 신기하게도 아무 두려움도 걱정도 들지 않고 너무나 즐거웠답니다. 저는 헐리우드의 섹시 스타, 멍청한 금발 미녀로 알려졌지만 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저의 반전 매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게 과연 행복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찾았다! 황제 가족을 찾았어! 포위하라! 이러지 마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황실에서 일하는 바베큐 스키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마지막 공주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아나스타샤, 어쩐 일이니? 아버지와 나들이 가고 싶어서요. 지금은 일이 많은데. 심심하단 말이에요. 제발요. 연석이 어쩔 수 없지. 아나스타샤의 아버지 니콜라이 2세 황제는 무척 자상한 아버지였죠. 하지만 선생님, 돈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뭐야 이 거지는! 괜찮네. 방법이 대체 뭔가? 세금을 더 거두면 되는 일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너무 힘들지 않소? 황제가 잘 살아야 국민들도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그렇게 진행하시게. 세금을 왕창 걷어라! 아이고,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황당이다! 억울하면 황제에게 구하라! 무능한 니콜라이 2세는 라스푸틴이라는 떠돌이 수소자에게 놀아났죠. 그래서 국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나를 불렀는가? 자네 요즘 나한테 사사건거 시비 걸더군? 그게 무슨 소리인가? 뭐야 이 거지는! 그건 자네가 너무 나대서. 나에게 반항하는 것은 곧 황제 반역이라네! 라스푸틴은 러시아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세상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궁으로 가서 따지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세금만 뜯기면 살 수 없어요. 갑시다! 왕실을 쓰러집시다! 국민들은 화가 났죠.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저자다! 저자를 죽여요! 이게 무슨 저리 싹 꺼지지 못해! 라스푸틴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니콜라이 2세는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와 감시받는 삶을 살았는데요. 아버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미안하구나, 당분간은. 그래도 이제는 아나스타샤와 많이 놀아줄 수 있단다. 정말요? 좋아요! 황제는 언제 죽을지 몰라 항상 벌벌 떨며 지냈죠. 힘든 시기였지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니콜라이 2세가 다시 황제가 되겠다고 나서면 곤란해집니다. 역시 니콜라이 2세를 죽이는 수밖에. 정부는 완전히 황실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서운 계획을 준비했죠. 이 장난꾸러기. 여기요! 잡아보세요, 아버지! 그렇게 뛰면 위험해, 아나스타샤. 웅성웅성. 누가 오고 있어요! 설마 아나스타샤 집으로 돌아가셨구나. 찾았다! 황제 가족을 찾았어! 보이하라! 이러지 마시오. 모두 잘 가시게! 그렇게 황제 가족들은 모두 총살당해 죽고 말았죠. 그런데 회장님! 아나스타샤 황녀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사사시 뒤져! 이상하게도 아나스타샤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거 들었어? 아나스타샤가 나타났대! 죽은 거 아니었어? 시체가 없었다잖아! 살아있었나봐! 자기가 아나스타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얼마 후 그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아나스타샤입니다. 닮았어. 그치만 그걸 어떻게 믿지? 제 귀를 보세요. 아나스타샤와 비슷하지 않나요? 그것만으로는 그렇다면 서건서건서건 이 정보는 황제만 알 수 있는 정보. 당신이 정말 아나스타샤인가요? 네, 그날 총에 맞았을 때 군인이 도와줘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황녀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어릴 때 좋아하시던 인형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그치만 제 눈을 보세요. 내가 아니면 누가 아나스타샤겠어요. 확실히 황녀님과 닮은 외모 때문에 저는 속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가짜 아나스타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속이려 들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자기가 아나스타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나스타샤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디에 있든 무사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